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19페이지 인장 등록할 차례죠. 119페이지 맞습니까? 인장 등록. 맞아요? 맞죠? 자, 우리 지금까지 한 게 1조, 목적. 목적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조 목적을 했고 그 다음에 2조 용의정이 6개, 그 다음에 3조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한 걸 말씀드리는데, 공인중개사 제도에는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이제 숫자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제도에 보면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주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에 7 숫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한 수험생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9조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자격 취득에서부터 개업할 때까지 절차, 그리고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 미성년자 등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했는데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이기 때문에 사무소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9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법 제16조 인장 등록이 있는데 인장 등록이라는 것은 도장, 우리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등록관청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인장 등록 의무자 119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도장 찍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고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소속 공인중개사도 역시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의 경우 자격증 있는 임원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인장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양가로 3번 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120페이지 등록하여야 하는 인장. 양가로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 그래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보니까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회사 도장이어야 한다고요. 법인의 인장. 그래서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따로 등록할 수 있다.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 절차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업등기 규칙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되고 하고 싶으면 따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인인 교육공개사와 소속공인계사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옛날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인감도장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크기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7mm, 30mm인데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숫자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다 꼭. 자, 그 다음에 3번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왜냐하면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인인 교육공개사와 소속공개사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도장을 실명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이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이 3가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앞에서 그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옆에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우리 교재 123페이지를 보면 이게 인장 등록 신고서입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그 맨 밑에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돼 있고 그 등록된 도장을 여기에다가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밑에 거기 첨부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이렇게 돼 있고 등록인장인 이렇게 돼 있죠. 맨 밑에 박스에 여기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고요. 개설 등록 신청서는 어디냐면 우리 76페이지 있습니다. 서식이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76페이지 한번 볼까요?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76페이지. 76페이지 등록 신청서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7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등록인장인이라고 돼 있죠? 여기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장 등록 신청서가 된다고요.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한번 보시면 149페이지 3가지 서식이 있다고 했는데 149페이지 우리 교과서 149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 인장인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장 등록 신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식 세 가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는 123페이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경 신고하는 거는. 변경 신고는 하나고 인장 등록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그래서 자, 다시 121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양가로 3번 등록 인장입니다. 변경 등록입니다. 양가로 3번 변경 등록. 변경 등록하는 것은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된다.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근데 법인이 아닌 자는 아까 우리 교재 123페이지 본 서식 이거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서식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인 경우는.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되고요. 양가로 5번 인장 등록 장소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즉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4번 인장 등록식입니다. 양가로 1번 인장의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전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좀 전에 서식 세 가지 봤죠?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변경 등록 121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숫자 7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암기해야 되죠. 7일이라는 거. 이런 기본적인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39번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122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인장 등록 위반하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고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 그래서 123페이지 이게 인장 등록 신고서 변경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칠판에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인데 이전 신고는 우리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원주시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횡성군으로 이전을 했다면, 옮겼다면 주민등록 옮기는 것처럼 옮기고 나서 사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후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합니다. 10일 이내에. 이 숫자 10일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숫자 10일 이내에 사전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우리 주민등록도 이사 가고 나서 전입 신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무소 이전도 옮기고 나서 사후에 신고를 하는데 신고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 즉 원주시장한테 받은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다시 횡성군에 가서 재발급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물론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뭘 확보하면 돼요? 사용권. 모든 사무소는 사용권만 있으면 됩니다.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무소, 중개사무소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두 개를. 제출하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지체 없이 송부를 하는데,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똑같죠. 이전 전의 동사무소에서 송부합니다. 그래서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이게 2006년에 신설됐는데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원주시에서 예를 들면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한 번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등록이 취소당하니까 취소 안 당하려고 이렇게 사무소를 옮겼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전과 기록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과거 1년간 전과 기록도 송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만약에 원주시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고 이 원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횡성군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분사무소를 만약에 강릉시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서류 송부도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서류 송부도 하지 않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보면 밑에 4번에 참고 표시 보면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4번 밑에 참고 표시에 보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전부 다 어디에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고 분사무소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다. 그 빼고는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이다. 자, 그 다음에 처리기간은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왜 7일이 걸리냐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등록 처분 통지도 7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여부도 7일,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처리 기간도 7일입니다. 자, 그러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를 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원칙.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옛날 거 반납하고 새로 재교부 받는다고요?
근데 관할구역 안에서도 원칙은 재교부고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관할구역 안에서도 옮겨보니까 다 재교부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컴퓨터로 새로 출력하지 옛날 거 지우고 고쳐가지고 주소 고쳐가지고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는 같은 시군구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위반시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10일 이내 대신에 7일 이내에 사후 신고인데 미리 신고, 이전 전의 등록관청의 신고 X, 이전 후의 등록관청의 신고,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 종류가 같다, X, 종류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분사무소 관련되어서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법조문에는 원본이라고 안 돼 있는데 시험에는 원본인지 사본인지도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원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했습니다. 125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에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일은 암기 프린트 40번에 1번에 있습니다. 이 10일 칠판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10일 이내에 40번, 프린트 40번에 1번에 있죠?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칠판에 다 적어놨고요. 암기 프린트 39번에 12번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맨 밑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 칠판에 적어놓은 거 있죠? 송부 서류 3가지. 그 다음에 126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니까 통보라고 있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6가지가 있어요. 앞에도 했지만 등록사항, 휴폐업 신고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사항 등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를 합니다. 127페이지 분사무소 이전 절차 앞에서도 말했지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4번 위반시 제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6번에 동그라미 7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리해놨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도 암기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짜증이 많이 나죠. 그런데 한 번만 암기하고 나면 거의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은 거의 다 받을 수 있고요. 80점 이상 받아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많으면 모의고사를 많이 받아야 되면 미리 암기하면 되고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 안 쓰시려면 나중에 암기해도 됩니다. 수업만 계속 들으면 숫자들은 거의 기억이 나요. 10월 달까지는. 자, 129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 메뉴에 7일, 처리기간 7일,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2가지,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죠.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 그 129페이지 그 서식에 보니까 시군구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실제 우리 법에는 사무소 이전할 때 수수료 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때문에 사실상 수수료를 내야 되더라고, 제가 해봐도. 왜냐면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 주잖아요. 법조문에는 사무소 이전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 이런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휴업과 폐업입니다. 휴업과 폐업인데 130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51번에 27, 28, 29, 30에 있습니다. 51번에
자, 51번에 27, 28 51번에 27, 28, 29, 30에 있는데요. 자, 휴업신고가 있고 휴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가 있고 재개신고가 있고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인지 사본인지 없으면 뭐가 되겠죠? 원본을 반납해야 되겠죠? 사본이 아니고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업무정지 당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는데 휴업, 폐업신고의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즉 전자문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전자문서는 불가능. 전자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인터넷으로는 안 된다. 근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을 했다가 다시 업무를 재개하는 거니까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니까 등록증을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할 수 없고, 따라서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 방문신고 모두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반납하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해야 된다. 3월 초과 휴업만 신고하기 때문에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다.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선언적 의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휴업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업이 안 되면 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권리금 받고 넘겨야 되지, 꼭 권리금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야지, 보증금도 안 빼고 월세 계속 내고 문 닫아 놓고 있으면 우리 학원이 3개월 강의 안 하다 그 후에 강의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중개사무소도 손님 다 끊기고 권리금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휴업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 선언적 의무로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다. 한 번 휴업을 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은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휴업을 했으면 재개신고를 해야 됩니다. 업무정지 당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재개하겠다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끝나면 그냥 업무해도 됩니다. 그러나 휴업은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받으려면 재개신고를 해야 되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반납받은 등록증을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돌려줘야 된다고요? 반환해야 된다. 변경신고입니다. 원래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휴업은 예외적으로 징집, 군대 가는 게 징집이죠.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학교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면, 휴폐업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죠. 사후 신고인데 휴폐업 신고는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도 사후 7일 이내 변경 등록입니다. 직원 고용 관계 종료 신고도 사후 10일 이내죠. 사전이 아니고. 근데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그 맨 밑에 표에 보면은 휴업하고 업무정지 차이가 있는데, 휴업은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게 휴업이고, 업무정지는 잘못해가지고 업무 못하도록 당한 거죠. 그래서 휴업은 언제든지 다시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되는데, 업무정지는 6개월 당했으면 6개월 동안은 개업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업무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했다가 재개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휴업은 등록증 반납해야 되는데, 업무정지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 51번에 35번,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35번에 보면 업무정지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맨 위에 위반시 제재인데,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4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1번. 그 암기 프린트에 좀 체크해 두셔도 됩니다. 3월 초과라고 되어 있죠. 43번에 1번.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다만 한번 휴업을 하면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6월이라는 말은 우리 암기 프린트 42번에 10번에 있습니다. 42번에 10번. 42번에 10번에 보면 6월 초과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를 보면은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해당 사항을 체크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죠. 별도의 서식이 4개 있는 게 아니라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36페이지 겸업 제한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